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 7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학 원론 내용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의 전반부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각각의 동영상 강좌를 따로 찍고 또 때로는 공통 강좌를 찍어서 여러분을 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가 강의를 찍기 싫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 과목을 공통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이런 오해는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경영학 원론 내용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 6주차를 각각 다른 내용, 비슷하긴 합니다만 시작과 끝을 약간 다르게 맺었는데 이번에는 그 경영학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 강의를 동일한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주차 1강과 7주차 2강은 경영학 원론, 조직 경영과 리더십의 강의 내용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조직 경영과 리더십을 2강에 설명을 하면서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이론을 조금 보충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제 4장 경영정보관리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앞부분 경영과 경영학의 일반의 내용을 마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이론은 생물학자인 베르탈람피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생물학자가 이 시스템 이론을 개념한 이후에 많은 그 경제학이나 그 경영학자들이 볼딩이라든지 로젠츠웨이거 같은 이런 학자들이 시스템 이론을 경영학에 도입해서 기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론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도 가장 그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그 환경이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해서 그것을 시스템 그 자체 내에서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그 영양소나 활동 요소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의 유입을 여러분 인풋이라고 합니다. 인풋, 그죠? 자, 여기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유입되는 것이 인풋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우유를 마신다든지 하면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그 칼로리로 변환되어서 이것이 우리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개인이 체중이나 몸무게 또 키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라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개인이 소모해야 될 최소의 필요 칼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1650 칼로리 정도 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저보다 몸무게가 적고 키가 좀 적은 사람,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그 몸무게가 55kg밖에 안 되고 키가 165 정도 되기 때문에 115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저보다 500 칼로리 정도가 덜 소모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은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 사람들은 아웃풋, 말을 하거나 여러분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이 에너지가 다 소모되죠. 소모되어서 이걸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뭐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그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들이 다시 피드백되는 이 피드백을 환류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시스템 이론이고, 시스템 이론은 이 시스템 유기체의 생존과 생존 그죠? 생존과 이 유지에 대단히 관심이 있다. 유지 그죠? 자, 이 우리 여러분 개인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가진 개인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인 한 가지 뭐겠습니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활동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보존하려는 이런 것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스스로를 파괴하는 테러 조직 같은 이런 것들은 자기 시스템을 파괴해서 자살 특공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살 폭탄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 적도 같이 죽이는 이런 활동을 하는 자살 특공대들은 우리 시스템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 유지를 대단히 중요한 이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항상 그 일정한 그 균형을 유지하고 또 항상성, 이인동가성, 엔트로피 같은 이런 세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입니다. 시스템에는 엔트로피 현상이 있다. 엔트로피 현상. 그죠? 모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엔트로피 현상은 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무질서성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클라우시우스라는 그 연력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자연과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무질서한 정도를 얘기한다.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복숭아철에 시장에 가서 복숭아를 사옵니다. 자기 먹으려고 복숭아를 10개를 사와서 3개는 먹고 나머지 7개는 못 먹으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죠? 자, 그럼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뭐 며칠 내로 복숭아를 다 먹으면 그 복숭아 상하지 않지만, 그 복숭아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냉장고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있더라도 복숭아가 썩게 되겠죠. 이런 자연 부패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우리 얘기하는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현상, 그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자외선 그 차단제 같은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여러분 선크림이라 하죠. 선크림, 그죠? 선크림 바른다. 그런데 아주 사막지대나 시골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을 보면 같은 나이대라도 훨씬 더 피부가 이게 노화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무질서한 정도는 시스템이 외부 자극과 그다음 본인의 그 활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이 계속 유지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을 부의 엔트로피,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시스템은 항상성.
자, 항상성이랍니다. 항상성, 그죠? 자, 여러분 항상성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상성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평균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이죠, 그죠? 36.5도. 요즘 여러분 체온 코로나 때문에 이 어디 여러분 방문하면 체온 측정하죠. 그래서 체온을 재보니까 저는 평균 체온이 36.5도가 좀 낮습니다. 36.2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 많은 우리 다이어트를 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체온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죠.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물론 뚱뚱한 사람들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고 하는 분들은 체온이 또 높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열이 4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뇌 세포가 파괴되고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 이후에 땀이 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시스템이니까 우리 몸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면서 열을 식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게 항상성입니다. 학교도 우리 좋은 시스템인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이 교수님 그 다음에 학생들 교직원들 건물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자 교수님들이 지나치게 우리 월급 올려주시오 아니면 연금이 많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처럼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쪽과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항상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이인동과성입니다. 이인동과성. 이건 한자로 쓰면 여러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퀴피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라는 게 같다는 그런 의미 있죠, 그죠? 동과 피넬리티, 파이널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원인이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건 똑같지만 운동하면 열량이 소모 많이 되면 다이어트 되겠죠. 그럼 자 운동 안 하고 먹는 걸 줄이면 어때? 다이어트 되겠죠.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이것은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우리 속담에 여러분 외로 가나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시스템 이론의 아주 중요한 특성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4장 57페이지부터인데요. 경영정보관리. 오늘은 경영정보관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인생에서도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결정들을 계속하죠. 자, 오늘 하루에도 내가 점심을 뭘 먹을 것인가? 뭐 짬뽕을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순댓국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결정하듯이 이런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나 우리 인생에서 이 결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보. 자, 그래서 그런 정보가 우리 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도 보면 뭐 맛집들 있죠. 맛집이라고 해서 이 각 그러니까 포털에 보면 맛집들이 있는데 실제 맛집인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음식점에서 광고료를 많이 내고 포털의 상위의 검색 위치에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뭐 이 집 최고 맛있다. 또 아니면 여러분 뭐 식당에 가보시면 그 뭡니까 우리 집에 맛있다고 소개하면 다음에 올 때 뭐 콜라 한 병 드립니다. 이런 적어놓은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결정. 자,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정보 그죠? 정보가 있어요. 정보.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 결정을 하는데 이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료라는 데이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데이터는 로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 사물이나 사건, 현상에 있어서 이런 관찰 기록들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A군이 뭐 편의점과 고깃집 두 군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과 고깃집 두 군데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이 내한테 더 이익되고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8,590원. 그런데 편의점에는 대부분 뭐 24시 편의점에 여러분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최저임금 이상 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깃집은 어떻습니까? 고깃집은 편의점보다는 힘들겠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손님들이 오면 서빙 잘한다고 때로는 팁도 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죠? 그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 뭐 팁 주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그 A군은 편의점은 일은 편하지만 따분하고 이 최저임금만 받는 그런 경우이고 고깃집은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플러스 알파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8,590원인데 사장님이 그래 A군 너 그 고깃집 힘들고 일도 잘하니까 시간당 8,800원 주고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 손님이 더 많을 때는 또 집에 가는 뭐 택시비를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두 개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A군은 내가 공부하고 시간 내는 데는 이 편의점이 낫지만 이 용돈 더 버는 데는 뭐 고깃집이 낫다 하는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결정의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에 필요한 정보 생각해 봅시다. 비즈니스죠. 자, 비즈니스. 이 사업에도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되죠. 자, 창업을 하게 될 때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두집을 할 건지, 중국집을 할 건지, 빵집을 할 것인지, 그죠? 뭐 떡볶이집을 할 것인지, 이런 업종들을 또 결정해야 될 것이고, 식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방구를 할 것인지, 과일 가게를 할 것인지, 또 이런 결정해야 되겠죠. 업종. 그럼 또 이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출퇴근하는데 돈은 안 들고 시간 절약되지만, 과연 많은 고객들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비즈니스 할 때는 이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 조사를 경영학적인 용어로는 마케팅 리서치라고 합니다. 마케팅 리서치, 그죠?
여론조사, 여러분 뭐 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하지요. 하는 것처럼 시장조사.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할 때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조사를 잘 해야만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 창업한 다음에는 또 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그럼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또 이런 그 재무 정보. 자, 내 돈으로 할 것인가? 그럼 친구 돈을 빌려서 할 것인가? 은행에 돈을 빌릴 것인가? 이런 걸 또 결정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익이 생기면 이 이익을 어떻게 그 세이빙해서 다음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점포를 늘릴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된다. 자, 경영 환경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 그죠? 자, 조금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 더 비싼 점포세를 내고 매장을 옮길 것인가 하는 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끊임없는 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영 정보 관리의 그 영역에서는 네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와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MIS,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자, 오늘날 정보기술,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술이 대단히 발전하죠. 정보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와 AI. 빅데이터와 AI에 대해서 여러분 AI 들어보셨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죠? 자, 이 Artificial Intelligence는 뭡니까? 여러분 로봇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봇, 그죠? 자, 여러분 집에도 요즘 청소기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청소기 있죠? 이런 것들. 로봇, 그죠? 로봇.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설명드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는 그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경영 정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2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